NK세포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K세포는 첨생법 관련해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제보다도 NK세포를 좀 중심으로 논의하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그와 더불어 첨생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내수시장에서 많은 매출액과 수익을 가져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 NK세포의 가치를 한번 보기 위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상당수의 회사에서 이 NK세포 관련 임상시험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 수준이 그리 높은 건 아니에요. 기술적 격차도 있고 진행 상황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첨생법을 통해서 아무리 수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의미가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글로벌 경쟁력이 있어야지 이 치료제가 가치가 있는 것일 테니까요. 본 논의를 통해서 NK세포가 어떤 치료제고 이 NK세포의 의미를 좀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제 현재 글로벌에서는 이런 형태로 기술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NK세포가 많은 각광을 받는 이유는요, 이 NK세포의 작용 기전이 상당히 다채롭거든요. 이 그림에서 그 모든 작용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NK세포 표면에는 그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수용체가 있고요. 이 활성화를 억제하는 수용체도 있습니다. 이 NK세포는 암세포만 공격을 하거든요. 정상세포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NK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때는 이 활성화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암세포 표면에 있는 스트레스 리간드와 결합을 해서 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NK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났을 때는 이 활성화 수용체가 잦아들고 반대편에 있는 비활성화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말하자면 이 활성 수용체는 악셀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비활성 수용체는 이제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게 NK세포의 첫 번째 활성화 기전이고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이고, 두 번째는 ADC 기전이 있습니다. 이 ADC라는 거는 항체 의존적 세포 독성이라는 건데요. 이 NK세포에는 이런 활성화 수용체뿐만 아니라 CD16이라는 또 수용체도 있어요. 이 수용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항체와 결합해서 암세포에 있는 암항원과 이제 결합이 되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이든 NK세포가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려면 결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 NK세포에 있는 퍼포린이나 그랜자인 같은 물질들이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원리는 다르지만 핵심은 NK세포와 암세포가 결합을 해야 된다. 그 결합을 하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수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와 별개로 이 사이토카인을 불러오기도 해요. 이 사이토카인은 그 우리 면역체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굉장히 유용한 신호전달 물질이죠. 그래서 이 NK세포는 단순히 자체적인 활성화 기전뿐만 아니라 사이토카인이라는 신호전달 물질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적응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적응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T세포라든지 B세포와 같은 림프구를 불러오는 것이죠.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이 NK세포는 우리 암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 앞에서 나와 있는 기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NK세포는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포에는 이 MHC1 클래스라는 이 분자가 발현되어 있거든요. 이 MHC1이라는 거는 세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신분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세포에는 이런 MHC1 분자가 많이 발현되어 있고요. 반면에 암세포에는 이 MHC1 분자가 발현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극소량 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체계는 이 MHC1이라는 이 신분증을 갖고 암세포냐 정상세포냐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NK세포 같은 경우는 이 정상세포에 있는 MHC1 분자를 보면 비활성 수용체가 가동을 합니다. 얘는 정상세포구나. 얘는 세포 표면에 MHC1이라는 신분증이 있네. 너는 정상세포니까 난 건드리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NK세포가 정상세포만 공격하고 암세포는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림을 이제 좀 입체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NK세포 표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CD16이라는 수용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CD16이라는 이 수용체가 항체를 다리 삼아 암세포 표면에 있는 암항원과 결합을 하면 NK세포가 갖고 있는 이 퍼포린이나 이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을 방출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3개 정도의 NK세포의 활성화 기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NK세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자가 NK세포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수의 회사들은 이 자가 NK세포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건강한 공여자로부터 받은
동종 NK 세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이 자가 NK 세포든 동종 NK 세포든 이 두 가지 기술로는 그닥 임상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임상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두 가지 형태로 NK 세포 단독요법을 했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 NK 세포가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 논의가 있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훨씬 더 됐죠. 그래서 다수의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가나 동종 NK 세포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최근에는 이 NK 세포도 세포주가 있습니다. NK 세포를 자가나 동종으로 얻는 거는 옷으로 치면 이제 맞춤형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상업화하기에도 약간 장애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NK90이라는 세포주가 있습니다. FDA에서 NK 세포 관련 치료제로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세포주인데요. 다른 세포주들은 FDA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난퀘스트라는 글로벌 파마에서 만든 이 NK92 세포주만 유일하게 임상시험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NK90이라는 세포주를 통해서 임상시험을 하기도 하고요. 유도맞는 줄기세포에서 NK세포를 얻어서 임상시험을 지금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카 NK 세포도 있어요. 카 같은 경우는 이제 키메릭 항원 수용체죠. 이제 이미 승인된 치료제 중에 카티세포라고 있습니다. 킴리아라는 카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그 카티세포 치료제가 여러 가지 지금 난점이 있다 보니까 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금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카-NK입니다. NK세포 단독요법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된 사례가 거의 없다 보니까 NK세포의 어떤 효능과 표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것이죠. 자가, 동종, 유도맞는 줄기세포, NK세포주, 그 다음에 카-NK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NK세포를 얻기 위한 원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드릴 건요. 다양한 원천 중에서 자가하고 동종은 논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딱히 큰 의미도 없고 이미 많은 부분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최근 글로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NK세포주라든지 유도맞는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NK세포, 그 다음에 카-NK세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어떤 특성과 흐름을 본다는 의미에서 그 3가지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K세포주는 글로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의 상황을 보면요. 이 단클론 항체와 많이 결합을 하고 있어요. 병행요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그 NK세포의 양리기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보통 그 NK세포 작용 기전 중에 NK세포 표면에 있는 이 CD16이라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NK세포를 이제 활성화하는 수용체인데요. CD16이라는 수용체가 항체와 만나서 암세포로 전해질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클론 항체를 이제 어떤 단클론 항체를 쓰느냐가 또 관건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주요 회사들의 임상시험 진행상을 보면 이미 다양한 암종에서 검증된 항체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NK92 세포주를 갖고 이미 검증된 단클론 항체와 접목을 시켜보는 것이죠.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 혹은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널리 투여되는 허세틴이라는 약물, 비세포 표면에 CD20이 발현되어 있는 백혈병이나 림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리툭산, 얼비툭스란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얼비툭스가 있습니다. 얼비툭스는 주로 대장암에 많이 사용되죠. 이런 항체 의약품을 NK세포 표면에 있는 이 CD16이라는 이 수용체와 암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로서 이 단클론 항체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난퀘스트에서 개발한 세포주예요. 그래서 이 난퀘스트도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 췌장암을 대상으로 지금 임상시험을 하고 있기도 하고 3중 음성 유방암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포주는 난퀘스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NK90이라는 세포주였어요.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세포주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NK 세포주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비록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SL 바이젠이라는 회사에서 NK10이라는 NK 세포주를 지금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SL 바이젠이라는 회사가 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성영철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무려 86%를 갖고 있는 거의 개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영철 회장은 제넥신의 최대 주주죠. 이 성영철 회장이 이 SL 바이젠의 최대 주주이면서 이제 그 제넥신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제넥신과 SL 바이젠이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향후 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근데 이 SL 바이젠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향후 사업 계획인데요. 철저하게 기존 유일한 그 FDA에서 인정받은 세포주인
NK91을 능가하기 위한 세포주를 만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L바이젠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GBM 같은 경우는 이 교모세포종이거든요. 이 교모세포종을 대상으로도 지금 임상시험을 하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제네신이라는 회사가 교모세포종 관련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뭐 제네신 주주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제네신의 파이프라인 중에 GX17, 소위 말하는 하이루킨 7이라고 있습니다. 이 하이루킨 7이 이 교모세포종을 적응증으로 단독요법으로 국내 임상 1B, 2A 이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이루킨 7과 지금 현재 그 교모세포종이 거의 유일한 치료제죠. 테무졸로마이드와 방사선요법, 이 3중 병용요법으로 또 FDA 임상 1B, 2A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 교모세포종이라는 암종이 굉장히 지금 그 정복하기 어려운 암입니다. 수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과거 교모세포종 시장 분석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유의미한 결과 나온 게 없어요. 그런 와중에 NK101 세포주에 기반한 이 NK세포 치료제와 제네신의 하이루킨 7이 만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물론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어떤 최대 주주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병용요법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NK세포를 얻는 원천 중에 첫 번째는 환자 본인에서 얻는 게 있고 건강한 공유자로부터 얻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제했고요. 다른 원천 중에 첫 번째가 NK90이라는 세포주의 형태가 있었죠. 두 번째는 유도맞는 주기세포를 통해서 이 NK세포를 얻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유도맞는 주기세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그림을 한번 담아봤어요. 이 유도만능 주기세포는 이 단어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체세포에서 유도를 해서 줄기세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만능이냐? 체세포에서 이 줄기세포로 유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증식능과 분화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기세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기존에 있었던 성체주기세포는 분화능에서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배아주기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그 원리에서는 이런 네 가지 유전자 물질을 레트로바이너스를 통해 삽입했고 배양을 해가지고 유도를 했습니다. 페이트 테라피틱스는 유도맞는 주기세포로 NK세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어요. 64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후보 물질 이름이 FT500인데 이 FT500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키트루다, 옵디보, 이 바벤시오와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와 병용요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을 보면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자가와 동종, NK세포 얘기를 안 하는지. 글로벌에서는 자가 동종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그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한 양리기전의 기술이 임상시험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NK세포 단독요법의 문제 때문에 혹은 동종세포의 문제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첨단 기술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단지 환자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 증식해서 그냥 집어넣는 회사들의 기술은 한계가 있죠. 이렇게 글로벌의 동향을 보여드리는 거는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 현 상황을 진단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NK세포를 얻는 원천 중에 첫 번째 NK세포주를 NK92 세포주 언급을 했었고 두 번째는 유도만능 줄기세포에서 유래된 NK세포까지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CAR-NK세포입니다. CAR-NK세포도 이 양리기전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NK세포 관련 기술들이 다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NK세포 표면에 있는 이 CD16이라는 수용체와 암세포를 결합하는 요 항체가 있다 그랬죠. 이 항체 관련 기술들이 지금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NK세포 표면에 있는 CD16 수용체와 암세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항체 의약품을 여기다가 동원하기도 하고요. 이런 연구만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NK세포 표면에다가 키메릭 항원 수용체도 붙인 것입니다. 또 암세포와 만나게 하는 다리를 만든 것이죠. NK세포와 이 암세포를 만나게 해주는 이 메커니즘이 크게 두 가지로 작동하는 겁니다. NK세포가 갖고 있는 퍼포린이나 이 그랜자임이라는 물질이 암세포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죠. 아무리 이 NK세포를 배양을 많이 하더라도 암세포와 만나야 되거든요. 암세포와 결합을 해서 이 NK세포에 있는 유의미한 물질들이 이 암세포에게 투여돼야만 암세포가 파괴되니까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난퀘스트라는 회사에서도
NK 카세포 임상시험을 하고 있어요. FDA 임상 1상 IND를 받은 후보물질도 지금 2개나 있습니다. NK 카세포 관련 임상시험도 단지 지금 동물 모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의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작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뭐냐면 NK세포 관련 임상시험을 총 정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NK세포주, 자가 NK세포, 그다음에 동종 NK세포 요 3가지 정도 형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임상시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고형암 환자 31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이 CR이 완전 반응률이거든요. 완전 종양이 제거된 걸 얘기합니다. 완전 반응률이 없습니다. 0명이죠, 0명. PR, 부분 반응도 31명 중에 4명에 불과합니다. SD, 안정병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도 5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글로벌 회사들에서는 세포주가 됐든 단독요법으로는 한계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병용요법 혹은 다른 기술을 적용해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가 NK세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가 NK세포도 고형암 환자 36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한 결과가 있는데요. 완전 반응률은 10명이고요. 부분 반응도 1명에 불과합니다. 안정병변은 10명.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환자가 36명 중에 1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SD 반응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서 이거는 항암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자가 NK세포의 어떤 효능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동종 NK세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형암 환자 5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을 때 역시나 완전 반응률은 0명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PR이 조금 높네요. NK세포주를 통해서 했든 자가 NK세포로 했든 동종 NK세포로 했든 간에 치료제로서의 어떤 반응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떨어지는 반응률 때문에 지금 글로벌에서는 NK 카세포라든지 유도만능 주기세포에서 유래한 NK세포를 얻는다든지 그 치료제로서 충분히 검증된 뭐 허세튼이나 뭐 리툭산이나 어비툭스와 같은 단크롤 항체와 결합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